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니죠.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머리 아픈 문제의 대부분은 돈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오늘은 저 대배당과 함께 재테크가 꼬여가는 두 가지 과정과 배당적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재테크가 꼬여가는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일확천금형입니다. SNS를 보면 참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싶습니다. 피드에는 매월 해외여행에 요즘 유행하는 파인다이닝에 나만 빼고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30대 블라인드 평균 연봉 8천 등 잘못된 통계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이른바 포모라고 하죠. 초조한 마음에 한 번에 부자가 되고자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장 그 격차를 따라잡고 싶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일확천금형 투자자는 무지성 단타, 묻지마 코인, 주식이 요즘 좋다 하니 테마주 추격 매수, 그리고 대부분은 손해를 보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친구는 작년에 주식 팔아서 5천만 원 수익을 올렸대. 옆팀 이 과장은 코인 대박이 났대.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죠. 매주 몇 명씩 로또 1등 당첨자도 있듯이요. 일확천금형 유형은 그 대박난 사람의 말이 진이나 행복의 지속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부자가 되려면 역시 한방이야 라는 생각뿐이니까요. 그렇게 카지노를 출입하듯 각종 자산 시장에서 한방을 노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기대의 수익률은 연 몇 %인가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 배당을 포함해서 전체 자산의 연 평균 12% 언저리가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S&P 500의 연 평균 수익률이 약 12%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벤치마크 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저 마의 연 12%를 추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시장 인덱스만큼 꾸준히 성장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는 부자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요. 만약 여러분이 저보다 투자를 잘해서 연 12%를 장기간 추월하면 투자의 대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196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1.6%의 수익, 그리고 투자의 전설 피터 린치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운용했던 마젤란 펀드는 이 13년 동안 무려 2700%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29%가 넘는 수익이죠. 국민연금의 설립 이후 평균 운용 수익률은 5.92%입니다. 보수적 운용을 해야 하는 기금치고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투자를 잘했다는 평을 듣습니다. 반면에 일확천금형 투자자의 연 기대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일단 목표가 없는 한방 추구형이거나 기본이 연 2배 이상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자신의 자산을 연 2배로 불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몇백 몇천만 분의 1 확률을 넘는다고 해도 그 행운을 끝까지 찾아다니며 높아진 눈과 만족할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금융 문맹형입니다. 영화 로스트 인 더스트는 자본주의의 차가운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빈부격차에 대한 각본가의 시각이 인상 깊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원유 생산시설이 돌아가는 땅 옆에서 주인공이 하는 이 대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가난은 마치 전염병 같아서 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을 괴롭히죠. 대한민국은 아직 금융교육이 부족한 사회입니다. 학교에서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금융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연금저축펀드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금융문맹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식하면 집안 말아먹는다. 주식은 위험하다. 피땀 흘려 열심히 일만 해라. 예금 적금 꾸준히 들면 된다. 금융문맹형 중에 가장 흔한 유형은 적금풍차형이나 부동산 상환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적금 착실히 모아 예금 들고 예금 깨서 부동산 사고, 대한민국 급성장기에 부동산 급등해서 어떻게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예금 적금은 더 이상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조차 어려워졌고 월급 모아 예금으로 그럴싸한 부동산을 사기에는 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성장기에 이 모든 것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아직까지 적금 풍차만 돌리고 낮은 정책 금리로 받은 부동산 대출을 열심히 상환하고 있습니다. 영화 로스트 인 더스트에서 말한 가난의 전염병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금융문맹 유형은 금융에 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훌쩍 지나버린 시간에 은퇴가 다가왔을 때
국민연금과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 남은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믿었던 예금은 구매력, 즉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었고 실제로는 매년 돈을 잃는 선택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상환한 부동산 대출로 집 한 채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연금을 신청합니다. 열심히 일만 했던 결과가 노후의 경제적 자유가 아닌 후회와 아쉬움만이 남는 상황은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당적 해법, 이 거창한 이름은 대체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못할 때도 평생 월급을 주는 자산을 계속해서 모은다. 즉 배당소득을 창출하는 금융자산을 모은다. 너무 간단해서 화가 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금융문맹 탈출은 해박한 금융지식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마젤란 펀드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13년 동안 2700%가 올랐는데 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반가량이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부자가 되는 길은 해박한 금융지식이 아닌 꾸준함과 그 시간에서 오는 복리입니다. 다시 한번 배당적 해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그 성과, 즉 배당을 누릴 수 있는 주식에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개별 주식이 뭔가 조금 불안하다면 주식의 바구니 ETF를 사면 됩니다. 요즘 ETF 엄청 잘 나옵니다. 지금처럼 미국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면 한국판 슈드, 대한민국의 배당주가 좋다면 플러스 고배당주 등 자산 규모가 큰 배당 ETF들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찾기 귀찮으면 대배당 같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가져와서 정리하고 설명도 해줍니다. 꾸준히 하라고 나라에서 ISA, 연금저축펀드, IRP에서 절세 혜택도 줍니다. 노후에 부자 되시라고요. 그래도 배당 부자 잘 안 나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간의 테스트를 견딘 사람만이 복리 효과와 배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미 50대 이상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0대, 40대보다야 복리 효과를 조금 덜 누리겠지만 여러분들께 앞으로 남은 빛나는 인생이 수십 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도 배당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배당이었습니다. 배당 많이 받으세요.